회의 참석 횟수보다 실질적 소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부에서 경기도지사가 343번의 중대본회의에 3번밖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340회에 이르는 회의는 담당 부지사가 적법하게 시스템에 따라 대리 참석했고, 저도 회의 결과를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중대본과 경기도 간 소통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헌법에 따른 자치지방정부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시스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소통 협의 협조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의 장은 직접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관련 책임자를 대리 참석시키고 그 시간에 다른 현장을 찾거나 중요한 행정 업무를 합니다. 회의 참석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소통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시대에 역설적으로 소통의 방식은 더 유연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지사의 지휘하에 3명의 부지사와 수십 명의 실국장, 1만 3천 명의 공무원이 긴밀히 소통하며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장이 회의에 참석했느냐만 떼어 마치 그것이 방역행정 성실성의 잣대인 양 비난하는 것은 이 거대하고 헌신적인 공무 시스템을 알지 못한 처사입니다. 자치정부 단체장의 실무회의에 직접 참석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 여러 소통 방법의 하나일 뿐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저 역시 도내 시군과 관련 회의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체장의 직접 참석을 요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급적 부단체장이 대신 참석하도록 합니다. 다양한 소통 구조 속에서 헌법상 지방자치정부인 시군들은 저마다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며 결과로 평가하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경기도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비율은 171.27명으로 1, 2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380만이나 되는데도 안정적 방역 성과를 유지하는 것은 중대본과 한 몸이 되어 철저히 방역에 앞장서온 결과라고 자부합니다. 방역에 좀 더 최선을 다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지적이겠지만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가 방역의 근본입니다. 부지사가 대신 참석한 회의가 340회인데 1,380만 도민의 삶과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가 다른 업무를 다 미루고 340회나 되는 회의에 모두 직접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법과 시스템에 따라 담당 부지사를 참석시키고 분초가 아까운 지사의 시간을 도정을 위해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지적 때문에 도 방역 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가 훼손되거나 방역에 죽을 힘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저하되어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땅에 맞는 호미가 좋은 호미. 호미는 자연 환경과 농업 방식 등에 따라 모양이 다릅니다. 돌이 적은 땅에선 평평한 호미를, 돌 많은 제주도는 갈고리 모양 호미를 쓰지만 이 호미는 좋고 저 호미는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밭에 맞는 호미가 좋은 호미입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만 무조건 옳지는 않습니다.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장된 선입견을 버리고 상황에 맞고 효율적인 것을 택하면 되고 두 가지 다 쓸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양극화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보편 지원이 더 효과가 더 컸습니다.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양극화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최하위인 1분위는 마이너스 13.2%를 기록했습니다. 1차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됐던 지난해 2분기에는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전체 가계소비 지출이 2.7%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별 지급 논자들의 어려운 계층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명분이 무색해지는 결과입니다.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도 전년 동기 4.64배에서 4.72배로 악화됐는데 전국민 1차 보편 지원이 있던 지난해 2분기에는 전년 동기 4.58배에서 오히려 4.23배로 개선되었던 것과 대비됩니다. 통계청 사회통계국장도 전 국민 대상 1차 보편 지원의 소득 분배 개선 정책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합니다. 일각에선 전 국민 지급을 하면 국민들이 돈을 쓸어 다니느라 방역에 방해된다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만 이것이야말로 벼랑 끝에 민생을 보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방역 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당장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방역도, 경제도 둘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받아 지역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소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금 보편 지급의 경제 효과를 분석해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 위기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기술 독립 기회로 만든 경험을 토대로 용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거점으로 만들자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식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시기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다시 우뚝 선 경험들이 있다며 재작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산업에 잠깐의 위기가 왔었지만 이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소부장 기업과 산업들이 새로운 기술 독립을 이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자부와 중앙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5개 광역시도에 특화단지를 지정하기로 의결, 경기 지역에서는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최종 선정됐다. 용인시 원산면 중능리 일원의 41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약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이다. 경기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소부장 산업체들과의 연계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 유치도 원활해 향후 글로벌 소부장 클러스터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공동연구개발, 기반시설 확충, 반도체 펀드, 구축, 각종 상생 프로그램 등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지별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견인의 국내 반도체 생태계 자족 기능 확보라는 목표하에 소부장 국산화의 최적의 전진 기지를 구축하고 해외 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 복귀를 촉진하는 토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형 테스트베드 구축, 소부장 연구사업단, 운영 등의 지원으로 그간 진입 장벽이 높아 투자가 힘들었던 소부장 분야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례 기자회견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남양주, 안산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들이 증가하자 도내 외국인 대상 임시 선별검사소 7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순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증상으로 검사 또는 진료를 받는 경우 출입국 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도 유예되므로 증상이 발현될 경우 안심하고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보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고용기업이 많은 지역,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안산, 시흥, 수원, 광명, 동두천, 양주, 포천 등 7개 시에 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과 근접한 안산, 시흥, 수원, 광명 4개소는 기존 임시선별검사소를 활용 중이며 동두천, 양주 2개소는 이전 설치, 포천 1개소는 신규 설치에 운영하게 된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 후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나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에 연계해 3자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7일 외국인 근로자 포함 1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남양주 공장 집단 감염의 경우 23일 0시 기준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총 확진자 수는 내국인 16명, 외국인 141명 등 157명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최근 성남, 고양, 의정부시 소재 무도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내 23개 무도장 사업장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시설 내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무도장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용자가 방문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어 방역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도는 현장 점검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추가 확산 방지에 대처할 계획이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감염병관리법과 체육시설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2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27명 증가한 총 22,821명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22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0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9.3%로 803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을 확보했으며 이 중 68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34.3%다.